자, 이번 주부터 실내 건축 환경 디자인, 실내 환경 디자인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OT 때 이미 문자를 발송을 해서 여러분들 그 카페 가입이라든가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아마 숙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실내 건축 환경 설비 개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3주차 여러 환경 1.3 및 1조 환경, 비도 환경, 그 다음에 건축 환경 디자인, 여론 설비, 그 다음에 8주차에 중간 테스트. 이 중간 테스트는 과제물이 될 수도 있고, 중간 테스트용 과제물, 중간 테스트용 과제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퀴즈가 될 수도 있어요. 퀴즈.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그때 가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조화, 환기설비, 10주차의 위생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 그 다음에 13주차의 첨단정보, 빌딩설비 계획을 보고, 14주차의 기타설비, 마지막 15주차 기말 테스트도 기말 테스트용 과제물이 나가거나 또는 퀴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직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문자에도 안내를 공지를 했듯이 여러분들은 카페에 이미 가입을 했을 거고, 카페에 공지를 하고 그 밑에 이제 동영상을 연동을 해 놓을 건데, 그 동영상은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동영상에 들어가서 듣고 댓글을 남기기 바랍니다. 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댓글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영상에 따라 그 과제물 또는 그 레포트가 나올 수 있죠. 과제물이나 즉 레포트 뭐 같은 말인데, 그러면은 과제물이 나가면 과제물이 나간 그 주부터 시작해서 또는 1주나 2주 후 2주 내에 그 과제물에 대한 준비를 해서 자료 공부를 해서 카페에다가 과제물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다가 제출하는 거죠. 카페에다 제출할 때는 과제물을 제출하고, 그 과제물은 이제 그 카페 가입할 때 공지사항을 읽어봤겠지만, 과제물을 이렇게 그 PPT나 아래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서 과제물을 제출하죠. 그래서 이 PPT나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로 만든 과제물은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만들고, 그 패스워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카페에 제출하는 과제물 제출하고, 그 밑에다가 비밀 댓글로 이 과제물, 본인의 과제물에 패스워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 댓글로 하면 제출한 본인과 나만 볼 수 있죠. 다른 친구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밀 번호를 만들어서 과제물을 저장을 하고, 그걸 카페에 제출하고, 비밀 댓글로 과제물에 대한 비밀번호를 남겨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카페에서 동영상을 이제 그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보고 난 뒤에 이 댓글을 달으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댓글은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봤는지, 즉 출석했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과제물과 이 댓글은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닉네임을 썼으면 카페에서 자기는 닉네임이 뭔데 본명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댓글 또는 과제물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적 나갈 때 이 카운팅이 돼서 출석 또는 과제물 점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한 누군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닉네임으로 하는 사람은 닉네임 누구누구다, 본명은 누구누구다, 이걸 카페에 반드시 남겨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이 안 되면 카운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댓글을 남겨놨어도 누군지 모르죠. 과제물 제출했어도 누군지 모르죠. 그러면 내가 확인이 안 되면 카운팅이 안 되고, 카운팅이 안 되면 성적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 좀 잘 실수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에 이제 교재가 나와 있을 텐데 그 교재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쓰려고 하는 이 교재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수업 자료가 제공되는 곳이 이제 찾다 보니까 이 교재가 이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바라고, 교재명은 실내 건축 환경 설비라는 책이고 문헌당에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문헌당에서 제공한 요 실내 건축 환경 설비를 가지고 이번 학기에 실내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 교재뿐만이 아니고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도 하고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레포트를 내면, 과제물을 내면 여러분들 과제물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있는데, 이런 거에 따른 저작권 관련해서 혹시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 이메일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동영상을 수정하거나 또는 삭제를 해서 저작권에, 물론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저작권에 저촉이 되는지. 그래서 수정을 하도록 또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적 처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댓글이 이제 출석 관련된 거고, 과제물이 이제 주로 성적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 테스트하고 기말 테스트, 이제 과제물로 나갈지 어떤 뭐 퀴즈로 나갈지 좀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둘 중에 이제 하나 나가겠죠. 중간 테스트용 과제물이 나가면 과제물로, 퀴즈가 나가면 퀴즈에 대해서 이제 점수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출석 댓글 잘하고 이렇게 하면, 과제물 그때그때 내고 하면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째 주, 요번 주죠. 요번 주 좀 개론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내 건축 환경과 인간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실내 건축에서의 환경은 이제 이 제실자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느냐, 그리고 그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 거주자, 좀 제실자 또는 거주자가 삶을 영위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러한 쾌적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부여하는 게 이제 환경적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에는 크게 우리가 이제 자연 환경이 있겠죠. 자연적인 자연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환경이 있겠죠. 사회적, 우리 이제 인간은 사회적 공동체에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지구나 우주에 관련된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이 있겠죠. 큰 틀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환경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 환경들이 자연이 됐든 사회가 됐든 기후변화가 됐든 간에 이 제실자의 쾌적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부여하는 게 이제 실내 환경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면 이제 환경은 물리적 환경하고 사회적 환경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환경에는 건축 환경과 여기 이제 이 물리적 여기 자연 환경, 사회 환경, 기후 변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자연 환경이라든가 건축 환경, 인공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인간, 가족, 근린, 민족 또는 인류 등에 의해서 확대되는 인류는 사회 구조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인간 상호 간의 관련성과 그 통치 체제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서 환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 심리,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물리적 환경은 여기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공간, 도시 및 지역, 지구 레벨에 이르기까지 가시적, 물리적, 공간적 의미를 갖는 게 이제 물리적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실자, 즉 이 인간과 환경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인간과 환경의 기능적 충족을 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시스템은 이러한 인간과 환경의 기능적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러한 것을 이제 디자인해 가야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크게 종속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종속된 시스템은 뭐가 있느냐, 뭐 빛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어떤 물이라든가 배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종속된 시스템이 충족이 되고, 이러한 종속된 시스템, 충족된 시스템이 즉 인간과 환경이 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인간 환경 시스템 이렇게 용어를 소개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간과 환경이 하나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적 기능이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한 시스템은 종속 환경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종속 환경 시스템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열, 빛, 물 이런 것들이 이제 열환경, 비도환경, 수환경 이런 것들이 종속 시스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환경이 조금 전에 인간과 환경이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에 이 인간과 환경이 이 기능적 시스템을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 요구사항이 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기본적 요구사항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제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심리적 욕구가 있게 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수면, 먹고 자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욕구 이런 것들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고, 더불어서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뭐 쉘터라든가
뭐 동굴이라든가 움집, 동굴 또 움집.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쉘터 기능, 원시진짜 기능의 그런 안전이 이제 원시적인 그런 안전이 되는데, 지금이야 이제 구조물의 안전, 그죠?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이 이렇게 구조물이 있으면 어떤 눈 또는 바람 또는 뭐 지진 또는 뭐 하중 이런 거에 의해서 이 구조물이 안전해야 요 안에 있는 제실자가 안전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그 과거에는 이제 쉘터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주거의 안전, 공기 오염, 소음, 사고로부터의 안전이 이제 요구되고, 그다음 심리적 요구가 있다. 사회적 접촉, 프라이버시, 경험, 활동, 놀이, 자기 확인, 미적 충족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 요구 사항이 세 가지가 있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요구가 만전히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인간과 환경에 그 기능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능적 시스템이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연적 환경 상태를 그대로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적응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자연적인 환경에다가 자연적 환경을 우리 인간은 이제 도구나 어떤 생각, 즉 경험이죠.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런 것들을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 자연적 환경을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어서 적응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 인간과 다른 동물과의 다른 차이점이죠. 그래서 자연 상태를 그대로 활용해서 적응하는 방법, 자연 환경을 도구나 어떤 경험, 생각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적응하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고급지게 얘기하면, 자연적인 환경을 그대로 적응하는 방법은 이제 소극적 방법, 소극적 패시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자연적 환경의 도구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환경을 만들어서 적응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적극적 방법, 액티브적인 그런 환경적 변화로 이제 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에 보면 환경 조절 방법에는 자연적 조절과 자연적인 방법에 의한 자연적 조절과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설비 조절이 있다. 이게 이제 자연적 조절이 조금 전에 얘기한 소극적, 즉 패시브 조절이 되고, 기계적인 방법, 즉 설비형 조절이 적극적, 즉 액티브에 대한 적극적 방법이죠. 적극적 방법. 그래서 자연적 조절을 좀 보면, 패시브 컨트롤 시스템은 건물의 형태, 구조, 외피 개혁을 통해서 기계적 장치의 도움 없이 실내 환경 조건을 인간의 감각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방법이 자연적, 즉 패시브 컨트롤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되겠고, 그래서 자연적 그 환경 조절을 위한 그 종속적 시스템이 있었죠. 열 환경이라든가 빛 환경이라든가 또는 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연적 소극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조절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태양이 이렇게 있겠죠.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집에 굉장히 태양빛이 많이 들어온다. 그럼 차양을 좀 길게 늘어뜨린다든가 또는 이게 나무를 심어서 빛이 조금 더 덜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자연적 조절 방법이 되겠죠. 일례가 그렇습니다. 그 기타 이제 여기 쭉 써놓은 걸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조절 방법, 적극적인 환경 기능을 이제 갖춰가는 방법은 이제 기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기계적 환경. 그래서 액티브 컨트롤이 되고, 건물 내부의 환경, 열, 빛, 물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계적인 설비를 이용하는 적극적 실내 환경 조절 방법이다.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에너지원을 써서 조절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면 건축 환경적 요구에 따른 건축 환경 계획과 설비 역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환경에 요구되는 기능이 있고 각각의 뭐 여러 환경에 대한 빛, 수 환경, 공기 환경 이런 요구되는 기능이 있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연형 조절과 설비형 조절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빛 환경이다 그러면 빛 환경을 하기 위한 부하로는 이제 조명 부하, 좀 조도 부하가 되는데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그래서 자연형 조절은 채광이라든가 차광,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을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해서 환경을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고, 설비형, 즉 적극적인 조절 방법은 조명 등을 다는 거죠. 조명 등을 달아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명들을 형태를 조절해서 조도를 우리가 부하를 확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자연형 조절 또는 설비형 조절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뭐 공기 환경에도 마찬가지죠. 공기 오염온이 이제 부하가 되는데 이 자연형 조절은 뭐 자연적인 환경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오염온을 떨어뜨린다든가 또는 차폐한다든가 환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이 이제 되는데, 쾌적한 이제 공기를 넣어서 환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설비형, 즉 적극적인 방법은 기계를 쓰는 거죠. 공기 정화를 사용해서 그 공기 오염원으로부터의 부하를 그 기능을 작동하게 한다든가, 또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연 환기가 아니고 기계 환기죠. 이거는 기계적인 환기를 한다든가 국부 배기 한다든가 기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 조절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그 건축에서의 그 총 공사비에는 이런 설비 환경에 들어가는 그 공사비가 조금 이제 업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으로 보면 한 30% 정도 조금 공사비 이제 설비 환경에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부 그 해외에서의 건축 설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인간은 감각적 유기체로서 행동하게 되고 모든 지각 행위는 자극과 경험 사이에 이루어짐으로써 인간과 모든 환경 변수, 물리적, 사회적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동시에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실내 건축 환경 설비학은 인간 환경 시스템 중에서 실내 건축 디자이너 조절 가능한 각종 물리적 환경인자, 조금 전에 우리가 표에서 한번 봤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 뭐 열 환경, 빛 환경, 환경, 수 환경, 공기 환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와
건물과 건물 사용자에게 제실자죠. 주거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인자를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감각적, 사회 심리적 요구에 적합한 실내 건축 환경 설비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이제 환경 설비에 대한 환경 설비 계획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의 개념이 되겠고, 외국에서도 이런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건축 환경공학 또는 미국은 환경기술, 환경공학,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환경과학 또는 건축과학, 또 독일에서는 환경물리 이런 이제 그 학문으로 환경 설비에 대해서 이제 또는 환경 설비 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학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환경 인자는 조금 전에 이제 살펴봤듯이 여기 이제 주택이죠, 주택. 이렇게 주택이 되고 여기 제실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제실자가 있을 때에 여기 뭐 바람이라든가 또는 햇빛 또는 눈, 비 또는 소음 이런 것들로부터의 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제시자가 쾌적한 환경을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한 아까 얘기했듯이 소극적 환경이라든가 적극적 환경 기능을 디자인하는 게 이제 이 환경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얘기한 건축 환경 디자인의 큰 틀에서의 환경 구분하고, 그다음에 기본 요구사항이 있었죠. 요구사항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기능을, 환경 기능을 시스템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살펴봤고, 그 밖에 이제 종속 환경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열환경, 빛, 수 환경, 공기 환경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종속되는 환경 시스템에 대해서 좀씩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과제물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각자 갖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